네, 명쾌한 솔루션을 통해 수학에 대한 고민을 해결해 드리는 수다학입니다. 학교에서 하던 공부를 갑자기 집에서 해야 하는 참 초유의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학습 격차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게 사실인데요. 특히 수학이라는 과목은 한번 그 격차가 벌어지면 정말 따라가기 너무 어려운 그런 과목이라고 하지요. 자, 그래서 저희가 이 온라인 학습 시대에 자기 주도 학습 습관을 들이는 방법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뭐 전문가들의 조언도 듣고 또 고민 해결도 해드리고 여러 가지로 좀 이렇게 이끌어 왔습니다만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 부족하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번 시간부터 아주 엄청난 걸 준비했죠. 아주 엄청난 걸 준비했죠. 예. 꽉 찬 거, 알찬 거 있잖아요. 야, 저희가 뭘 준비했냐면 그거는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낫겠죠? 아무래도 뭐 예. 그게 뭐 이제 시청자들의 어떤 신뢰가 더 가겠죠. 소개해 드리시죠. 네, 이서윤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네. 네. 네, 지난번에 저희 수다학에 나오셔서 이 온라인 학습으로 입력한 것을 읽고 쓰면서 출력하는 아주 그 디테일한 방법을 저희에게 알려주신 이서윤 선생님이신데요. 네, 잘 기억하고 계시네요. 네. 네, 뿌듯합니다. 그럼요. 네, 이제 쉽게 기억하고 응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드리고 이 자기주도 학습 습관 잘 잡아나갈 수 있는 방법을요. 제가 실제 학교에서 겪는 생생한 경험담과 함께 이 제자나 학부모님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해결책을 다 제시해드리고 가겠습니다. 네. 이서윤 선생님과 함께 오늘부터 이제 키워드로 자기주도 학습 습관 잡는 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자, 첫 시간 아주 중요한 키워드를 들고 찾아온 전문가 한 분이 계신데요. 중간에 언뜻 이렇게 우리 선생님 그 모습이 살짝만 비춰도 사실은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지금 좋아하실 것 같은 그쵸. 그런 막 표정이 막 느껴지거든요. 네. 긴 말 않고 바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의진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정말 반가운 분을 모셨습니다. 네, 신의진 교수님과 함께 이제 그 누구도 겪어보지 않았던 요즘 그 온라인 학습 시대에 자기 주도 학습 습관은 과연 그러면 이제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 수학 공부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확실히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저희 첫 시간 우리 교수님이 갖고 오신 키워드는 글쎄요, 어떤 걸까요? 바로 네, 자기 조절 능력입니다. 자기 조절 자기 능력. 조절. 예. 이게 뭐 단어만 들어도 당연히 중요할 것 같은 좀 그런 느낌이 드네요. 자, 근데 이게 첫 번째로 지금 언급될 네.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가요? 그럼요.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한 개념인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자기 조절 능력은 그냥 참는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가 더 나은 미래의 결과를 갖기 위해서 과거에 내가 어땠는지 경험을 떠올리고 그리고 현재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바꿔야 하는가까지를 다 이루는 것이 자기조절 능력이고요. 이게 좀 어려운 개념인데 우리가 인물을 생각하면 또 쉬워질 수가 있습니다. 혹시 김연아 선수가 예전에 빙상에서 운동 시작하기 전에 표정을 잘 생각해 보시면 압니다. 이렇게 갑자기 표정이 하나도 없어지면 딱 굳어요. 이렇게. 저는 그 표정이야말로 평생 동안에 조금 더 낫게 하기 위해서 정말 어제는 안 됐는데 오늘은 내가 어떻게 변화를 시켜야지 더 나은 결과가 오겠는가를 수없이 반복한 사람에서만 나타날 수 있는 바로 그 표정이기 때문에 저는 항상 김연아 선수를 생각하면 야 정말 자기 조절 능력의 끝판왕이다. 그랬기 때문에 세계에서 첫째가 될 수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트리플 악셀 안 되네? 에이 뭐 내일 하지 뭐 소주 한잔 하러 가야겠다. 이러시면은 우리 같으면 그냥 두 번만 돌자. 그래 두 번도 대단한 거야. 막 이랬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그러지 않았기 네. 때문에 네, 그 자리에 간 거죠. 네. 맞아요. 이제 쉽게 말해서 스스로 할 일을 잘 해내는 학생들을 보고 이 자기 조절력이 있다라고 말을 하죠. 이 아침에 혼자 일어나서 혼자 온라인 학습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말하는데요. 이 자기 일을 스스로 잘하는 것은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 생기고요. 당연히 이 학업적으로도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이 수학 공부를 할 때도 더 집중을 할 수 있어서 이 자신감 있게 도전할 수 있습니다. 아하. 자, 그렇다면 온라인 학습 시대의 자기 조절력 이게 왜 중요한 걸까요?
선생님이랑 만나서 친구들과 다 함께 공부를 할 때는 잡아주는 사람도 있는데 혼자 이제 있으니까 아무도 조절해주지도 못하니 본인이 다 조절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조절 능력이 없는 아이들은 온라인 학습을 앉아 있으면 그냥 멍하니 앉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하. 이 친구들 같이 있고 선생님 계시면 내가 뭐 일부러 뭐 그렇죠. 조절력을 길러야지 이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형성될 수 있는데 지금은 그렇지가 못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만약에 뭐 학교에 갔으면 뭐 공부 시간이고 그러면은 내가 뭐 매점 가고 싶고 떠들고 싶고 뭐 그래도 참게 되잖아요. 그렇지 자연스럽게. 예, 예. 그게 힘들겠네. 특히 저는 초등학교 1, 2학년 학생은 아직까지 이 자기조절 능력이 이제는 키워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냥 온라인 수업에 혼자 앉혀놓으면 자꾸 딴짓하게 되고 부모님들이 가서 잡아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실은 이 능력을 꼭 길러줘야 된다는 취지에서 오늘 강연을 준비했습니다. 강연으로 준비가 돼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놀라운 일입니다. 네. 그냥 저희가 몇 가지 팁만 드리는 게 아니라 정식으로 강연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확실하게 전달해 드릴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우리 신혜진 교수님의 강연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과 같은 온라인 학습 시대에 대개 자녀는 어떤 모습인가요? 하루 종일 뒹굴뒹굴 누워서 책 보고 그 자리에서 밥 먹고 심지어 그 자리에서 공부까지 하는 꼬마 백수와 같은 모습일까요? 아니면 학교에서처럼 잘 일어나서 늠름하게 공부를 잘하는 모범적인 모습일까요? 자, 또 한 가지 질문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은 앞으로 미래에는 어떤 인재로 아이들이 성장해야 될지, 어떤 사회가 올지는 알고 계신지요? 현재 옥스퍼드의 프라이 교수 등은 앞으로 한 10년에서 20년이 지나면 로봇 등이 활성화돼서 현 직업의 47%가 자동화돼서 없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범적인 아이들조차 직업이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 아이들을 앞으로 어떻게 길러야 하나? 제 생각에는 미래에는 더욱더 스스로 자기 행복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하고 다른 사람과 공감을 잘해야 하고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인재가 필요한데요. 이런 인재가 되기 위해서 꼭 가져야 될 필수적인 기술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조절 능력이고요. 특히 이런 자기조절 능력은 수학과 같은 그런 과목에서는 더 필수적입니다. 수학은 고도의 집중력과 추상적인 사고력이 아주 많이 요구되는 학문입니다. 그냥 암기 과목하고는 좀 많이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집중을 배분하고 계획하고 또 틀린 문제가 생기면 뒤돌아보는 등의 자기조절 능력이 없으면 특히 고학년이 가면 수학은 거의 따라가기가 힘들게 됩니다. 저학년 때는 단순한 암기나 이런 구구단 정도로도 사실 단기간에 수학 능력을 보여줄 수 있지만 이제 많은 응용 문제가 나오고 주관식 문제가 많은 고학년으로 갈수록 아이들이 스스로 자기조절을 해가면서 깊이 있게 공부를 못하면 수학을 싫어하게 되고 재미없어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자기조절력을 부모님들이 아이에게 길러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아이들의 이 전두엽, 이마 바로 뒤에 있는 전두엽을 잘 쓸 수 있게 발달시켜야 합니다. 대개 아이들이 3돌 이하에는 이 전두엽에 거의 불이 들어오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때는 자기 조절력을 길러주기가 쉽지가 않은데 4살쯤 되기 시작하면은 벌써 뇌에서 기다릴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잠시 멈추고 지금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여유가 이때부터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먼저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잠시 멈춤을 할 수 있게끔 배려하시는 게 아이들의 어떤 자기조절력의 첫걸음이 될 수 있고요. 이것을 할 수 있는 아이라면 그다음부터 스스로 아이가 그럼 잠시 멈췄을 때 내 마음이 어떤지, 내가 뭔가 준비가 돼 있는지를 아이들이 스스로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스스로 자기 내면을 반영하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것을 아이들이 알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아이들이 벌써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시각적으로 이미지화를 시작합니다. 예를 들면 엄마가 이제 심부름을 보냈을 때 아무 생각 없이 덜렁덜렁 가는 아이들이 있고요. 이미 딱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서 저 수포에는 이게 없고 절로 가려면 뭐가 해야 되고 이거를 머리에 그리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이 바로 앞으로 자기조절 능력을 잘 기를 수 있는 이제 그런 품성이 길러진 거죠. 그러고 나서 아이들이 이게 되고 나면은 스스로 나는 안 되지, 참아야지, 할 수 있지 하는 자기를 조절하는 내면의 목소리를 초등학교 1학년쯤 되면은 아이들이 상당히 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 벌써 자기의 감정을 알고 조절하는 힘이 생깁니다. 즉, 내가 기분은 몹시 나쁜데
사실은 이거니까 내가 감정을 좀 조절해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팩트와 감정이 이게 분리가 돼야지 어떤 일을 해결할 수 있는 기초가 생기고요. 바로 그 능력을 바탕으로 6학년쯤 되면 아이들이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분석하고 또 다른 개념들을 통합해서 창의적으로 자기가 문제를 풀 수 있는 소위 말한 멘탈 이미지, 그러니까 생각의 이미지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이 유아기부터 초등학교 6학년 될 때까지 자기 조절 능력이 쭉 생기게 되기 때문에 부모님들은 이 순서에 맞추어서 자녀들을 지도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수학 공부를 할 때 자기 조절력을 잘 길러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보통 아이들이 수학 풀 때 2학년만 되더라도 요즘에 주관식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그것을 풀 때 그냥 후루루 눈으로 읽어서 답을 쓰게 할 것이 아니라 첫 번째 문제를 찬찬히 읽어본다. 두 번째는 문제가 뜻하는 바가 뭔지를 잘 파악하게 한다. 세 번째가 그러면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과거에 배웠던 수식이나 이런 것들을 떠올려야 되는가. 그리고 나서 실제로 그 수식을 사용해서 이 문제에 맞는 것으로 적용해 본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문제를 푼 다음에 내가 쓴 답이 원래 출제의 의도대로 제대로 했나까지 요 단계별로 하나하나 풀도록 하면은 분명히 자기 조절력을 기르는 수학 방법이고 또 이것을 자주 하다 보면은 아이들은 잘 계획을 세우고 자기 전두엽을 잘 사용하는 아이로 바뀔 수 있습니다. 사회와 가정에서부터 자기 조절 능력을 제대로 길러야지만이 창의적인 인재가 되고 미래 사회에서도 스스로 자신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인재로 성장하게 된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네, 이 온라인 학습 시대의 정말 핵심 키워드입니다. 자기 조절력에 대한 우리 신희진 교수님의 강연을 들어봤는데요. 그러니까 아무리 공부해라 이렇게 다그쳐도 결국에는 그 자기 조절력을 키우지 않으면 이거 뭐 공부를 잘하게 하는 기반을 마련하기가 좀 힘들다, 어렵다, 뭐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실제로 수학 공부를 못하는 거는 대부분의 아이들이 수학이 꼭 자기하고 적성이 안 맞고 학문이 너무 어려워서가 아니라 자기 조절력이 실패해서 수학이 싫어지고 못하게 되는 경우가 예, 참 예. 많거든요. 특히나 이 집에서 계속 누워서 책 보고 누워서 밥 먹는 애들도 있어요, 요즘에. 맞아요. 그리고 심지어 온라인 수업도 제 시간에 안 들어오고 오전 10시에 들어가겠다는 아이들도 있어요. 맞아요. 내가 당장 하고 싶은 것을 조금 미루는 등의 그런 자기 조절을 하지 못하면 매번 수학 공부를 하라고 이제 엄마 아빠가 잔소리를 해야 되죠. 예, 그러고 나서 아이들도 이 숙제 검사를 받기 위해서 공부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결국에 고학년, 중학생, 고등학생이 될수록 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자기 조절력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중요한 자기 조절력이 뇌 활동과도 깊은 관련이 있다. 뭐 그런 말씀을 이제 강연 도중에 좀 해주셨는데 자세하게 좀 얘기를 들어볼 수 있을까요? 자, 우리 뇌가 보면은 이 충동, 감정, 또 집중력 등을 이렇게 주로 다스리는 뇌가 있고요. 전두엽이 그 속에 있는 뇌들을 이렇게 통제를 하고 억압을 하는 형태로 이렇게 자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두엽을 잘 쓸 수 있게끔 잘 지도를 하시면 아이들이 이 자기 조절 능력이 생기는데 유명한 수학자들은 생각을 정말 깊이 있게 잘하고 절제된 생활을 하는 걸로 유명합니다. 수학을 잘하게 되려면은 이렇게 자기 조절력이 잘 되는 최적의 전두엽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너무 중요하죠. 전두엽, 야, 이게 이렇게 중요한 거였네요. 그러게요. 핑계 댈 때 꼭 나오는 말 있잖아요. 나는 공부머리가 안 좋아서. 뭐 이런 말들 그게 다 핑계였다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든 그렇죠. 다 예. 머리는 좋게 만들 수도 있고 집중력도 좋게 키울 수 있다. 그렇죠. 뭐 이런 말씀이잖아요. 자기 의지에 의해서 또 주변의 도움에 의해서 아이들이 조절하면서 전두엽을 쓰면서 공부를 할 수 있게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야, 정말 이렇게 되면 뭐 우리 부모님들은 지금 오늘 이 얘기 듣고 있으면 난 어떻게든 이거를 그러면 좀 잡아줘야 되겠다. 의지가 막 지금 막 활활 불타오르고 계실 텐데 이 자기 조절력 키우는 방법 실제로 그러면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선생님들이 쓰시는 방법들 이런 것들이 궁금할 것 같아요. 네, 이제 목표 달성을 하도록 지도를 하라는 건데요. 목표 달성이요. 네, 이 목표 달성을 할 때마다 이 자기 조절력이 업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예를 들어서 이 매일 연산 문제집 풀기 예, 또는 뭐 매일 줄넘기 하기 이렇게 가장 쉬워 보이는 간단한 핵심 습관 하나를 정하는 거예요. 예, 그것부터 시작해서 지켜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이 자기 조절력을 배워나갈 수 있고요. 근데 이것도 잘 안 지켜진다 할 때 이제 좀 사용할 수 있는 방법 추천을 드리는 것은 바로 행동 계약서예요. 계약서요? 계약서요? 초등학생 애들 계약서를 그럼 어떻게 쓴다고요? 애들 뭐 도장을 먼저 만들어야 되나? 거기 뭐 갑과 을 뭐 이렇게 써 있나요? 네, 이제 그것도 이제 계약을 한다는 것에 이제 의미를 좀 생각을 하면서 저희 반에 적용을 해봤는데요. 이 저희 반에 이제 컴퓨터 게임을 이제 하루에 매일 5시간 진짜 넘게 아이고야. 하는 아이가 있었어요. 프로 게임도 되겠네요. 너무 네, 많이 이제 한다. 특단의 조치를 내려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했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필근아, 선생님이랑 이 컴퓨터 게임을 하루에 딱 1시간만 하기로 약속을 하자 이렇게 말을 했어요. 네네. 근데 어떻게 말을 했을까요, 학생이? 너무 적다 그랬을 것 같은데요? 일단 근데 선생님이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 네, 알았어요. 네, 이렇게 대답을 그래요? 하는 거예요. 오.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행동 계약서를 쫙 인쇄를 했죠. 그리고 이제 사인을 하라고 했어요. 오. 그래서 나 송필근 2월 22일 월요일부터 일주일간 이 컴퓨터 게임을 하루에 50분 이하 할 것임을 계약합니다. 네, 일주일 동안 성공했을 시 이 원하는 쿠폰을 줄 것입니다. 네. 이렇게 적혀 있어요. 네, 네. 이제 아까는 그렇게 자신 있게 네 선생님 이렇게 대답을 했던 필근이가 이제 계약서에 사인을 하라고 하니까 네. 나 고민돼. 사인을 뭔가, 못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사인을 해야 네, 되니까.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예. 네, 해서 사인을 하기까지 이제 20분을 고민을 했어요. 와. 그리고 이제 손을 이제 덜덜 떨면서 이제 계약서에 사인을 하는 거예요. 야, 했구나. 와. 그 계약서 사인은 그 심사숙고해야 되거든요. 하게 돼요, 그리고. 네, 맞아요. 근데 이제 사인하고 나서 다가 아니죠. 행동 계약서를 작성한 다음에 잘 보이는 곳에 이렇게 딱 붙여놓고요. 매일 체크를 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일주일을요, 성공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제게 보상인 쿠폰을 받아갔고요. 네. 그리고 이제 다음 주는 40분, 30분 이렇게 점진적으로 줄여갔고, 이 계약 기간도 일주일에서 이제 2주일, 3주일, 한 달 이렇게 늘려간 거예요. 그래서 핵심 습관 만들기 이렇게 하나를 성공을 하면은 이 자기 조절력이 플러스 2씩 이렇게 상승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잘 안 될 수도 있는데 계속해서 연습을 하면서 이 집에서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야, 이게 진짜 우리가 당장이라도 정말 같이 좀 시도해보고 싶은, 실천해보고 싶은 그런 좋은 방법들인 것 같은데 이 자기 조절력이 이렇게 좋아지면 결국에는 뭐 수학 공부하는데도 당연히 도움이 된다. 이거는 이제 저희가 이해가 좀 됩니다. 근데 이제 공부를 하면서 쪽에 자연스럽게 좀 자기 그 조절력이 네. 늘어나는 방법이 있으면 좋을 것 같거든요. 있습니다. 오, 있어요? 어떤 거예요? 네, Learn How to Learn 학습법이라고. Learn how to learn. How to run. 예, 와, 그러니까 이 무슨 글자가 확 얘기냐면, 있어 보이는데. 예, 이게 공부를 할 때 제대로 학습을 하게 하려면, 특히 전두엽을 제대로 쓰게 하려면 이제 방법이 이렇게 예상을 하게 만들게. 예를 들면 오늘 우리가 수학 학습 이걸 배웠는데 네.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을 한번 말해보자. 아, 우리가 오늘 예를 들면 9구단 3단을 배웠는데 이거를 우리 어디에 써볼 수 있을까? 그래서 친구들한테 이제 선생님 시범을 보이게 하는 거예요. 또 실제로 어떤 실전 문제를 내주고 오늘 쓴 이 수학 방법을 한번 풀어봐라. 또 심지어 같은 방법으로 다른 문제 풀기 아니라 반대로 같은 문제인데 다른 방법으로 풀 수 있는 것은 없을까? 그리고 좀 더 아이들한테 이제 각인을 시키려면은 자, 오늘 우리가 배운 것을 옆에 있는 친구에게 말로 표현해보기. 네가 한번 가르쳐봐라. 자, 이런 식으로 자꾸 예상하고 비슷한 것도 만들어보고 네. 또 적용해보고 친구한테 가르쳐까지 보면은 아이들이 확실히 자기 조절력과 계획하에서 자기 주도적 학습을 잘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런하우트런에서 이게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 중에서 네. 이제 실전 문제를 내주고 생각하기 방법 이런 것들이 이제 교과서에도 좀 곳곳에 나와 있어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의 인구나 강수량, 의료시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직접 조사를 해봐라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이 조사한 내용을 그래프로 나타내어 보는 거예요. 실전이죠. 그 다음에 이제 현장 체험학습을 갔을 때 이제 안내 지도를 보고 거기에 이제 축척이 나와 있는데 이 축척을 보고 가장 짧은 길을 찾아라. 이런 식으로 이런 실전 문제들이 교과서에도 곳곳에 나와 있고 또 이제 이것과 비슷하게 실제 어디에 적용할 수 있는지 다른 것들을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런 기회를 줄 수가 있습니다. 아하. 이건 뭐 집에서 부모님들이 뭐 부담 없이 네네네네. 함께 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네요. 아까 강연 중에 해주신 말씀도 그렇고 뭐 지금도 그렇고
않고 네. 이 저학년 때 자기조절력 키우는 게 이제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라고 네. 말씀을 하셨는데 자 우리 아이가 이제 고학년이다 그러면은 뭐 좀 안타깝지만 늦은 걸까요? 저학년 때 가장 좀 배우기가 쉽다는 거지 고학년이 됐다고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 고학년이 되었는데 아이가 스스로 학습 계획도 못 세우고 수학 오답 노트도 잘 못 만든다면 네네. 어머님들은 아까 우리가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다시 계획을 세우게 한다든지 또 행동 수정 요법을 쓴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자기 조절 능력을 기르게 되면은 오히려 수학도 잘할 수 있게 되는 거지. 보통 부모님들이 이렇게 되면 당황하셔가지고 얘가 왜 이러나 그래서 자꾸 사교육을 먼저 생각하시는데 그렇죠. 오히려 그렇게 되면은 부작용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맞아요. 이제 부모가 습관을 좀 옆에서 잡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학기가 시작될 때 이 수학 교과서를 쭉 보면서 이제 몇 단원이나 공부를 하고 우리가 이제 어떤 내용을 공부를 하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고요. 네. 또 교과서와 문제집을 보고도 이렇게 분량을 나눠보고 하는 것도 같이 해보고요. 근데 그렇게 큰 그림을 그리는 계획을 세웠으면은 네. 이제는 이제 매일매일 계획을 세워야 되겠죠. 그래서 계획을 세운 것을 실천을 하지 못했다면은 이제 어떻게 해야지 실천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아이한테 아하. 다시 질문을 하시는 거죠. 이게 어떻게 할까? 그거를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는 것이 이 자기 조절력을 기를 수 있는 방법이다. 그래서 고학년은 이것부터 이제 지금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야, 요건 이제 새 학기를 앞에 두고 진짜 중요한 얘기네요. 그쵸, 그죠? 그쵸, 그쵸. 예. 네, 사실 그 자기 조절력을 길러줘야 되겠다. 뭐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 다 결심하셨을 거예요. 근데 요 좀 조심해야 될 거,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좀 당부해줄 말씀이 있을 것 같거든요. 항상 규칙적인 생활이 좀 반복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네. 특히 온라인 수업을 할 때 규칙적으로 제자리에 앉아서 제대로 공부하고 규칙을 지키는 쪽으로 부모님들이 지도해 줘야 되는데 실제로 제 진료실에서 어떤 아이가 네. 빼딱한 얼굴로 선생님 제가 왜 꼭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수업 시간에 앉아야 되나요? 어차피 천천히 해도 공부는 다 잘할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엄마도 그것 때문에 지금 화가 이만큼 나셔가지고 제가 요즘 못 살겠어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네. 철수야, 네가 공부를 지금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제 시간에 필요한 만큼 딱 하고 일어나는 게 규칙성이 더 중요하니까 너는 많이 하지 말고 규칙적으로 하는 버릇을 반드시 들여라.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공부 참 못하게 된다. 제가 엄숙하게 얘기하니까 아이가 잘 알아듣고 어머니가 너무 기뻐하셨거든요. 사실 많은 부모님들이 아이한테 이게 속으면 안 돼요. 엄마 나 이거 요만큼 딴 데 하면 되잖아. 그러면 아니야. 네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 시간에 하는 버릇을 들이는 게 네 나이 땐 더 중요해. 라고 반드시 짚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야, 이게 단호할 땐 단호해야 됩니다. 네. 그렇죠. 예. 네. 자, 이렇게 우리 학부모들을 위한 조언까지도 잘 들어봤습니다. 사실은 우리 필균 씨가 네네. 마무리할 때는 굉장히 큰 역할들을 해왔는데, 네. 뭐 이제 뭐 좀 새로워진 이 방송에서는 역할이 좀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아하, 그 할 일이 없으면은 만들어서 해야죠. 네, 이런 적극성 역시 자기 조절력에 좀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네요. 그럼요. 그래서 제가 준비해 온 게 있습니다. 제가 뭘 준비해 왔는지 함께 만나 보시죠.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의 주인공은 미국인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 1위로 꼽히는 벤자민 프랭클린이에요. 미국 역사상 최고의 과학자이자 사회공헌가 겸 정치가로 불렸던 프랭클린. 그러나 처음부터 그의 삶이 완벽한 것만은 아니었답니다. 보스턴의 작은 양초 공장 아들로 태어난 프랭클린은 학교를 중간에 그만둘 만큼 가난했어요. 하지만 프랭클린은 포기하지 않고 글을 익히며 독학을 이어갔어요. 그리하여 먼 훗날 프랭클린은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일들을 시작하게 된답니다. 먼저 지역 신문사를 비롯해 대학교, 병원 등 다양한 시설을 만들어 마을 사람들에게 큰 도움을 주었어요. 그리고 피레침과 흔들의자와 같이 발명을 통해 인류 발전에 기여했어요. 어떻게 이 많은 일을 한 사람이 몽땅 다 이룰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은 바로 자기 조절력. 프랭클린은 성공하기 위해선 철저하게 스스로를 조절할 줄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죠. 우선 그는 조그만 수첩에 13가지 덕목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매주 하나의 덕목을 정해 엄격히 지키려 했죠. 첫째 주에 절제를 지켜야 한다고 했을 때 매일 밤마다 수첩을 꺼내 잘 지켰으면 공백을, 지키지 못했으면 동그라미를 그려 자기 반성의 기회로 삼았죠. 때론 힘들고 지쳐서 약속을 지키지 못한 날도 많았어요.
그럼에도 프랭클린은 날마다 하루의 행동을 뒤돌아보며 반성했지요. 이처럼 계획하고 조절하는 습관 덕에 프랭클린은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었답니다. 여러분도 자기 조절력을 키워 꿈을 이뤄보는 건 어떨까요? 뭐 신경 많이 썼습니다. 아, 그럼요. 예, 생존을 위해서. 네, 생존을 위해서 애 좀 썼죠. 뭔가 그 아이들을 위한 뭐 동화 같기도 하고. 네네네. 좋네요. 네, 이게 또 수다학에서도 이 뭐 여러 가지 이제 위인들 일화 같은 거 들려주면서 동기부여 해줘라라는 말도 많이 나왔었는데 또 아까 교수님도 잠깐 김연아 씨 이야기도 또 그렇죠, 해주셨고 그렇죠. 그래서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네. 그렇죠. 교육은 어떻게 보면 외부에서 지적인 자극을 줘서 아이들에게 익히게 하는 작업이라면 자기 조절력은 그 판을 만드는 겁니다. 선생님, 그러니까 외부에 있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판을 만드는 건데 이 판이 삐뚤어지거나 너무 용량이 작거나 그러면 아무리 좋은 내용을 교육시켜도 다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이렇게 판을 잘 만든 상황에서 학습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면 아이들은 정말 자기 조절력이 강한 튼튼한 아이로 잘 자랄 것입니다. 네, 인상적인 얘기입니다. 네. 판을 잘 다져놓은 상태에서 그래야만 또 더 효과적인 학습을 할 수 있겠죠. 네. 자, 온라인 학습 시대의 자기주도 학습 습관을 잡는데 정말 가장 먼저 떠올려야 되는 키워드라고 하셨어요. 자기 조절력. 네, 이 자기 조절력을 키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깨닫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학 공부가 어렵다. 나 수학이 너무 어려워라고 하는 아이에게 계속해서 뭐 공부하는 방법, 이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거보다도 올바른 습관을 잡아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걸 알 수 있었고요. 그것이 바로 올바른 습관을 잡아주는 것이 자기 조절력을 키워나가는 거에 그 출발점이다라는 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너무 좋은 이야기 들려주신 신희진 교수님 그리고 이소윤 선생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필근 씨도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욱더 풍성한 수학 이야기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